어쨌든 중요한 거 죄수번호 2000번님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제 그 보신각 33번 타종하는 거 사실을 들으면서 야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참 긍정 에너지가 많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을사년 푸른 뱀의 해 올해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 1월달 안으로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우리 박진일 평론가님. 을사년 을사늑약 120년 네네네. 지났네요. 네. 네. 그 뭐 신년사에 보니까 최상목 대행은 내란 이야기는 안 했더라고요. 네, 안 했습니다. 뭐 한편으로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국무위원으로 이해해줘요. 있었고 예, 네, 힘들어요, 윤석열이 지금 그 임명한 사람. 예. 기재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인정해 주기로 했고요. 일단 이 참사를 좀 잘 수습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생각보다 뭐 최상목 씨가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전 첫 번째 느꼈던 게 권한대행 되자마자 NSC 소집하는 거 보고 이 사람 좀 보기는 봤구나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런 거 안 했거든요. 맞아요. 일단 원래 NSC부터 소집하는 게 맞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3명 중에 2명을 임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럼요. 물론 저는 나머지 한 명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신청을 넣었기 때문에 임명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이 정도라도 참 돼서 다행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황당한 게 지금 국무위원들이 네가 뭔데 특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네가 뭔데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맘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하냐 이러면서 화를 막 냈다 그러고 최상목 대행이 당하다가 미안하다 내가 월권이다 나 그만둘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울었대죠. 거거든요. 예, 울었다 그러고 세상에 얼마나 괴롭혔으면은 거기서 눈물을 흘릴까. 특히 김태기 보세요. 저 사람 지금 사표 내지 않았습니까? 국무회의 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내가 비판했고 이후 간담회에서도 법제처장 등이 비판의 목소리를 했다. 여러분이 비판했다. 좀 잘했다고 좀 저러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뻔뻔스러울까요? 진짜 완전히 뭐 속된 말로 콩가루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야 자기가 도대체. 지금 뭐 자기 원래 저 사람 저기 앉을 자리도 아니에요. 저 자격도 사람은. 없는 사람인데 네, 웃긴 사람이야. 들어와서 자기 사표 내겠다면서 네, 사표 내 빨리. 최상목한테도 사표 내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면 대통령인데 대통령한테 지금 나가라고 그런 콩가루가 지금 돼버렸습니다. 맞아요. 네.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혼자 사표 내고 끝내요. 지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사회 암적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자기가 사람은 뭔데 지금 대행이기 때문에 더 뭐 어떤 말할 권한도 없을 겁니다. 배석인데 원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뭔데 고용노동부 장관과 내가 비판했다? 지금 윤석열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극히 일부의 법조 귀족들이 어떻게 노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 양반은 검사 출신도 아니라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네트워크 소위 윤석열이 좋아하는 표현을 빌리면 카르텔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정하게 어떤 걸 대표하거나 어떤 입장을 가져야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 윤상현이 했던 얘기 있잖아요. 1년이면 다 잊어버리는데 또 찍어주는데 김태규의 저런 태도에 대해서 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할 건가가 내란 사태를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푸느냐 안 푸느냐 못 풀어내느냐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은 판사 출신인데 보세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인데 6명에서 심리를 한다 치더라도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절차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놓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주장하잖아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거는 너무 뻔하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뭐 대외적인 신인도가 하락하거나 말거나 환율이 2,000원을 뚫거나 말거나 그냥 우리는 끝까지 이 자리를 고수하겠다. 대통령을 살려야지 내가 산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장판이고.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저 김태규 씨 식의 저런 이제 태도가 생각하면 그 애석함, 아쉬움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데타가 왜 무엇을 기도하는 걸까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네. 그러면 윤석열이가 어떤 체제를 만들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비슷한 예를 들면 태국형 모델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이소 로서로 국가가 아예 나뉘어 있는 거죠. 네. 그럼 이 하이소에 속하는 거는 군부 출신하고 왕족들이 결합돼서 사회 상층부를 다 점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윤석열이
왕권 국가는 아닌데 왕 같은 이제 이 총통 같은 최상위 권력을 가지면서 네. 법조인들, 검사 중심의 법조인과 군부가 결합되어 있는 지배 상층부를 형성해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미리 뭐 김태규 씨가 계엄 모의를 알았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성공했더라면 하고 이제 가정을 하고 기대를 한 혹시 지금이라도 뒤집어서 제2차 계엄으로 뭐 성공할 수 없나 호시탐탐 노린 사람들의 뇌리 속에 그려져 있는 사회 모습은 그런 이 특권층이 존재하고 그들이 다 몫을 가져가는 아마 그 사회 모델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상목 씨가 취하는 이 애매모호한 행동은 그런 식의 윤석열식 그 사회 구성의 모델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저쪽 편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복잡한 이런 게 오가는 거죠. 어쨌든 최상목 대행은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씨랑 되게 친한 사람입니다. 자기네끼리 서로 반말하고 이름 부르고 그런 사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이제 재판관 2명을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한 거겠죠.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3명 다 임명하고 그래야지 뭐 여야가 어쨌든 뭐라고 하든 간에 자기 할 일은 그게 다 하는 건데 일단 좀 실망스러운 건 2명만 임명한 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저렇게 되지도 않는 소리를 비판하니까 미안하다 내가 월권한 면이 있다 이딴 말 한 게 조금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엉뚱한 결정이죠. 그러니까 한덕수도 그렇고 최상목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원칙이 헌법, 법률 그 이전에 국민적 요구가 아니라 여야 합의래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새로운 설 아닙니까? 이미 합의해서 여야가 간 절대로 건데. 합의할 수 없는 사안. 네. 내란 세력과 내란 문제를 풀려는 세력, 국민적 요구에 기반한 세력과 국민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세력이 어떻게 합의합니까? 네네.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데 합의라는 모호한 얘기를 들고 와가지고 희한한 원칙을 제시하는 건 상당히 잘못된 문제가 거죠. 있는 네, 거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대세에 지장 없는 건 다행이다. 맞습니다. 엉뚱한 결정. 최상복이 사실은 그 대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단히 한덕수랑 일치된 견해를 보이다가 친해요. 네. 어제 그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해서 우선 임명하던 바로 그 자리 모두 발언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입장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 변동성이 원래는 권한대행 탄핵 때문에 가중될 거라고 그랬거든. 네. 근데 거기 한마디가 더 들어갔어요. 경제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그리고 권한대행 탄핵소추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절반은 기존에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이 새로운 제대로 된 생각이 들어왔더라고. 그걸 누가 네. 넣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작은 변화가 결국 2명을 임명을 해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1명에 대해서는 지금 의장이 권한쟁의 신청함과 동시에 권영세 같은 경우에도 추가 합의 계획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소간의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뭐 한 2, 3주 이내에 아마 추가 임명이 가능하지 됩니다. 않을까. 아니 네네.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헌법재판관들은 야 그래도 2명 임명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에요. 안 그러면 또 얼마나 탄핵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 간에 이게 절차적으로 맞네 안 맞네 그러면서 또 시비에 휩싸이고 나라가 난리가 나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현재는 한숨 돌렸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또 뭐 국민의힘은 아주 그냥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선 박주민 의원 싱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헌재 재판관 부분은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합의가 된 2사람만 임명했다 그랬어요. 바로 국회의장이 입장을 냈어요. 오늘. 네. 아니야, 여야 합의됐어. 그렇죠. 내가 중재해서 여야 원내대표 회의했어. 내가 증인이야. 국회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된 거지. 합의가 다 끝났고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최상목 대행이. 두 번째, 자, 국회 선출 헌재 재판관 3명을 대행이 임명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자, 대법원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죠. 헌법재판소 우리 헌법에 대한 최종적이고 가장 권위가 강한 해석기관이에요. 네. 아무 문제 없다 그랬죠. 국회, 입법조사처 아무 문제 없다 그랬죠. 헌재재판관 후보 3명, 이번에 선출된 3명 다 문제 없다 그랬죠. 국민의힘하고 지금 국무위원들만 문제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또 언론들이 받았으니까 마치 논란거리가 돼요. 논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좀 아쉽지만 그래도 헌법재판관 일단 2명은 임명이 됐고 남은 1명은 임명하게 만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법적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계속 얘기한 내용인데
어쨌든 그 물꼬를 터줬다는 거. 만약에 최상목이 안 해줬으면 또 한덕수처럼 그 난리 쳤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어요. 아니 그래서 말했는데 최상목이 만약에 소신이 있고 확고한 자기 생각이 있다면 3명을 다 임명하거나 3명을 다 임명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기묘한 꼼수로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지금 최상목으로 버티고 있는 행정부를 근본적으로 허문다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상목에 대해서는 일단 잠깐은 포격을 좀 멈추는 게 나을 것 같고 맞아요. 예. 대신 집중 공격으로 이제 나머지 1명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론 조성해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대통령실에서 항의성 표시로 참모진들이 모두 사표를 뭐 내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최상목 대행은 수리하지 않겠다. 국정 안정이 최고다. 지금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저 안에서 박진영 평론가님, 저 안에서 최상목 대행이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매우 지금 압력이 심한 것 같은데. 버텨야죠. 버텨야 되는 건데 저는 그 최상목 그 대행이 사표 수리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표 수리해 수리하면 되죠. 뭐가 사실 문제야, 사실. 예. 지금 대통령실 직원들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놀아요. 맞아요. 요건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게 정진석이나 그 대통령실 직원들이 윤석열의 오다를 받고 정부 부처의 장차관들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행동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시기에 대통령실, 청와대의 이제 비서관들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가서 업무 보고 못 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못 하는 그럼 걸로 알고 못합니다. 있어요. 직무 네, 정지니까. 하면 안 돼요. 직무 정지니까. 하면 안 근데 돼요. 지금 정진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아니라 오다까지 받들어가지고 정부의 장관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느낌까지 받거든요. 이거 사표 받아버려야 돼요. 돈 사실- 아까워요, 솔직히. 있는 것 사실 자체가. 최상목 대행이 마음이 좀 약해요. 좀 뭐라 그러나 조금 여리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좀 정치적인 판단을 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정진석 같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사실은 무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별거 아닌 얘기인데 박진영 선생에 대한 이제 아주 소박한 반론이 뭐냐면 정진석이가 지금 그 윤의 오더를 받아서 최상목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도망가고 싶은 거 아닐까? 엑소더스 지금 하고 있죠. 예, 네. 이 저 여론의 망에서 어떻게든 사라지고 싶어갖고 기회는 이때다 하고 사표 내고 싹 사라지려고 하는 게. 저도 선생님 생각에 자기네들 동의하는데 살려서 김태규도 그런 점에서 많이 마찬가지. 그만뒀죠. 김태규도 16명 때 마찬가지야. 그만뒀죠. 한 예. 30명 가까이 그만뒀다고 인제 그러는데. 30명. 예. 예. 근데 김태규도 사실 지금 타이밍이 지금 멋있게 퇴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야.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그냥 자기 자의로 사표 낼 때가 좋지. 잠시 뒤에는 이제 소환될 가능성이 많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끌려 나가느니 멋있게 척 하고 그 타이밍을 아니 그러니까 최상목으로 잡은 거죠. 윤석열의 돌발성, 무계획성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의 개입으로 봐서 내란 모의는 나름대로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해 왔으나 이게 어디까지 상위 구조를 가졌는지 몰라요. 일망타진 과정 중에 누가 부쑥부쑥 나올지 모른다니까요. 그 듣고 보니 그렇게 는 사실 윤석열이 술 먹고 뭐 온데 떠드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이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죠. 3분의 2 정도가 이른바 이제 부처 공무원들이에요. 부처 공무원들인데 대통령실은 파견이 아니고 완전 옮깁니다. 옮겨서 이렇게 대통령실 소속으로 해놓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도 뭐 그러고 보면 돌려보내지 말고 다 한 번씩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국정조사나 어떤 법률적 조처가 있을 때 증인으로서 한번 만나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대통령실 참모진 사표 수리 계획 없다고 하면서 좀 달래는 모드로 최상목 대행이 가고 있으나 본인이 사표 내라는 그런 요구를 받고, 나 내겠다. 나 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정진석은 사표가 수리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니라고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정진석 실장 나오세요. 뭐 거기 그분이 있어가지고 뭐가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진석 실장 아까 사랑하는 용산 언론인 여러분 이래가지고 뭐 얘기하는 걸 보면 그동안 정진석 실장이 솔직히 한 거 다 거짓말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운영위 국감에 나와가지고 강혜경 씨가 이제 증인으로 나왔던 그 국감 때도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다 거짓말이라는 게 나중에 다 드러났거든요. 정진석 실장 그런 식으로 대통령 보필하고 그런 식으로 실드 쳐봤자 본인이 대한민국 역사에 매우 아주 암적인 존재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를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는 다 평가합니다. 당신들이 무슨 말을 했고 당신들이 한 말이
그때 거짓이었는지 진실이었는지, 당신들이 한 행동이 실제 대한민국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거는 사실 조금만 지나보면 다 압니다. 우리는 지금 알지만 당신 모른다고 치니까 좋아요. 모른다고 합시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당신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자꾸 말을 못했는데. 네, 자꾸 말을 못하시네요, 진짜. 요거 같은 거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고 이 장관들한테 하나씩 쪽지 줬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랬죠. 자기가 직접 썼겠냐고. 그럼 정진석이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서포트를 했을 텐데 타자라도 누가 쳤겠죠. 타자라도 했을 테고 그 사람 타지 않치니까. 경제부총리한테는 뭐를 요구해야 되고 무슨 부처에는 뭘 요구해. 그러니까 윤석열 머리에서 잘잘 나왔겠냐고요.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뭔가 보좌를 받아야 되는데 비서진 말고 어딨냐고. 그렇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